네, 뭐 저는 여예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그룹도 이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지금까지 어떤 공부들을 해오셨나요? 생물학인데요. 생물학 중에서도 뭐 사회생물학 또는 생태학, 동물행동학 뭐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대학을 위해 또 자격증을 위해 공부를 해요. 교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오셨나요? 그냥 좋아서 했는데요. 네. 제 분야엔 뭐 특별히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이것도 자격증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어서, 교수가 되려면 그래도 박사 학위 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애쓴 거는 맞는데, 무슨 뭐 그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자격증을 얻어서 뭐 무슨 직장을 어떻게 얻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생각은 별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 쏘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냥 그걸 하다 보니까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실제 사회에 나가서 쓰이는 거랑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런 다른 거에 대해서 괴리감 같은 걸 느낀 적이 없나요? 글쎄요, 제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게 무슨 경영학이라든가 뭐 사회에서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저는 주로 열대 정글을 돌아다닌 사람인데, 열대 정글에 가서 배운 대로 실험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실제로 정글에 가서 뭐 맞닥뜨려 보니까 뭐 모든 게 새롭죠. 이거 다 못 보던 것들이고, 또 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또 맞닥뜨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배운 거 이상으로 뭔가 내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배운 거랑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괴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은 아이들이 지닌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가정을 다듬고 흥미가 일어나도록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이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의 최재천을 있도록 만든 기회는 뭐였나요? 그냥 우연한 일들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물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해도 될까 뭐 그런 늘 회의가 많았는데, 그 우연찮게 미국 교수님이 한국에 하루살이를 채집하러 오셨어요. 곤충학자이신데, 그분의 조수로 발탁이 돼서 그분이랑 전국을 누비면서 개울물에 첨벙거리고 뭐 그러다가, 저 양반은 뭐 그분은 그때 벌써 제 기억으로 60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인 거죠. 그 이제 제가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 할아버지는 저 연세에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닐까?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무슨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을 한번 한 적도 없고, 나 이제 늘 붙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개울물에 신발도 안 벗고 첨벙거리고
저거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저걸 왜 하고 살지? 근데 일주일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 양반의 직업이더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촌놈인데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서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겨울물에 가고 뒷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고 이건데 그건 노는 거잖아요. 자꾸 어른들은 공부를 하고 뭐 직장을 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눈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이 미국 할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노는 거를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신처럼 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그 길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진짜 원하던 네. 대로 되셨네. 그렇죠. 뭐 학생들이 볼 테니까 재밌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영어 얘기인데요. 영어를 이제 그때는 잘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 소리를 내가 질렀다는 거예요. 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나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는 이제 내 삶의 길을 찾은 것 같은 그 흥분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이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영어로 했으니까 뭐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 교수님을 만나니까 나를 골려먹더라고요. 네가 그랬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갖고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더니 I like you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한테 농담으로 그래 네가 나 좋아하는 줄 나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계속 I like you. 그러니까 내가 I like you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I wanna become like you. 당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영어 문장을 제대로 만들질 못하고 나는 당신처럼 이러고 떠든 거죠. 근데 이제 그분도 알면서도 나를 이제 골리느라고 그래 네가 나 좋아해 I like you 알았어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처럼 살면 되는 건데 그 겨울물에 첨벙거리면서 직장도 있고 그 직장도 보통 직장이 아니잖아요. 한국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직장. 그 얘기하는데 세계 100개국 이상을 돌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살이 채집하러. 그 나는 집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가고 싶은 나라 동그라미 쳐놓고 막 그랬었는데, 이 영감태기가 그냥 겨울물에 첨벙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미국 대학의 교수지, 세계 여행을 하지. 그러니까 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그 양반한테 당신처럼 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미국에 유학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분처럼 됐고 나도 그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난 지금 놀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 회사에서 밤새는데 난 정글에 가서 놀거든요. 그런데도 이와에 대해서 저 월급도 꼬박꼬박 주고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우연의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고맙죠. 그러면 다양한 동물을 연구를 하시면서 알게 된 삶의 진리가 궁금해요. 그럼 뭐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말로 쓴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이 제일 먼저 쓴 책이고 두 번째로 쓴 책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이 한 달 전쯤에 리커버 리커버 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책이 그러니까 20주년 리커버인데 20년이 지나도록 내가 20년 전에 쓴 글인데 뭐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아직도 읽을만 하다는 얘기인데 그 책에서 주로 나는 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뭐 그런 식으로 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동물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반성해보고 이렇게 반추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쓴 거니까 사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0여 년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산 거죠. 자연은 이런데 왜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할까? 그래서 뭐 그런 교훈이라 그러면 진짜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걸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네요. 연구를 하면서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예요? 그러면서 보죠. 기쁘고는 뭐 거의 늘 기쁘니까. 네. 그 조금 전에도 제가 어딜 다녀왔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 그 자기가 그냥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털어놓고 온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내 직업이 거의 노는 것 같은 직업.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늘 하고 사니까 기쁘죠. 다른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른들은 그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때로는 별로 재미도 없는 일인데 서류 정리하고 뭐 하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쁜 건 뭐 늘 기쁜 거고요. 그다음에 기쁜 거랑 뭐라 그랬죠? 슬픈 거 네. 또는 화가 난 거. 화가 난 거. 슬픈 거는 저거죠. 내가 연구하고 있는 자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게 너무 슬프죠. 그런 적도 있어요. 애리조나 사막 가장자리로는 사막이라는 게 뭐 저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은 아니거든요. 사하라 사막의 제일 중심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인데 대부분의 사막은 모래로 깔려 있지만 풀도 가끔 조금씩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의 중심부로 갈수록 굉장히 건조하지만 약간 사막 가장자리에는 물웅덩이도 조금 뭐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거기서 물방개 애벌레에다가 알을 낳는 또 딱정벌레가 있어요. 그거를 우연찮게 기랍잡이라는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교수님의 조교로 따라갔다가 그걸 우연찮게 이제 보고 내 친구랑 둘이서 야 우리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갖고 둘이 연구비를 어렵게 한 1,000불 조금 넘는 연구비를 겨우 마련해가지고 둘이 펜실베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이제 달려서 왔는데 도착했는데 모기가 많이 난다고 시에서 거기를 메워버렸어요. 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려고 그랬던 게 그냥 없어진 거죠. 제가 이걸 그냥 내 개인적인 뭘로 하나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인 그달 박사님이 침팬지 연구를 멈추고 침팬지를 보존하는 일에 뛰어든 이유가 어느 날 들어보니까 당신이 연구하고 계시는 그 침팬지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나는 사라지고 있는 동물을 그냥 연구하다가 동물이 다 사라지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연구보다는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존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슬프죠. 화나는 건 개미 연구하다가 제가 개미의 행동 중에서도 제일 많이 연구한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여왕개미 혼자서 나라를 세워봐야 일개미 몇 마리 못 만들거든요. 근데 옆에서 쉬는 국가들이 그 막 이렇게 우죽순처럼 올라오는데 내가 기껏해야 한 5마리 키워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데 옆집에서 더 일개미 숫자가 많으면 내가 이제 점령당하는 거거든요.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개미 여왕들이 선택한 전략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가 같이 알을 낳아서 일개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가 5마리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여왕개미 넷이 모이면 20마리가 되잖아요. 그 20마리가 나가서 옆에 5마리 나라들을 다 평정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4마리의 여왕개미 중에 한 마리만 진짜 등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많은 개미종에서 그 순간에 일개미들이 선택을 해요. 일개미들이 여왕 넷을 두고 어떻게 회의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근데 투표를 하는지, 뭐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비밀 투표를 하는지, 뭐 이 거수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넷 중에서 한 분을 옹립을 하고 나머지 3분은 숙청을 해요.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4마리의 여왕개미가 다 5마리의 일개미를 키워냈다. 그 5마리가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0마리가 어느 한 엄마를 선택하는 거죠. 니네 엄마가 제일 훌륭한 것 같다. 그 엄마를 선택하고는 내 엄마도 숙청하는데 가담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제일 화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것들은 뭐야? 아무리 나라의 뭐 국가의 미래가 중요하다지만 자기 엄마를 죽이는 이런 놈들은 이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예, 제가 연구한 것 중에 가장 저를 화나게 만드는 행동은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극지연구소에 이원영 박사님을 네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게 박사님은 펭귄을 연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둑 갈매기들이 그렇죠. 펭귄을 잡아먹을 때 네. 인간으로서는 개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니까. 교수님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어떻게 하세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 가능한 한 연구자로서는 그 자기가 연구하는 그 상대의 생태계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연구하는 주제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이원영 박사는 도둑갈매기가 펭귄 새끼를 잡아먹는 거죠. 새끼 잡아먹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동료 도둑갈매기 갈매기들이 네.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에 네. 그런 펭귄들이 별로 없어서 못 잡아먹는다. 막 또 그걸 또 아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면 만약 모든 생물들과 또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싶고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말보다는요. 바로 제 앞방에 장희권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영어로 얘기하면 Animal Communication, 동물들의 의사소통, 동물들은 어떻게 서로 소통하나. 뭐 우리 인간은 말로 하니까 음성으로 소리로 하는 거지만 동물들 중에는 뭐 풀벌레 소리 내는 귀뚜라미나 뭐 얘네들은 소리로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동물들은 냄새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페로몬이나 뭐 이런 냄새로 하고 그 다음엔 시각으로도 서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후각, 청각, 시각, 뭐 촉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연구실 이름이 뭐냐면
저 동물정보통신학 음. 딱 맞죠? 우리 정보통신 부가 있었고 뭐 정부에도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물 연구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걔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것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우리 연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네끼리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관찰해 갖고 아마도 이런 행동일 것이다. 이걸 실험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건데 들을 수만 있으면 뭐 얘기 끝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게 하나가 아니라 무지무지 많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그런다면. 딱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아마 답은 내가 벌써 알고 있는데 아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이번에 왜 코로나 겪으면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니까 동물들이 밖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 산양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가게 기웃거리고 저 호주에서는 캥거루들이 대로에서 저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이 하고 저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마치 길고양이처럼 동네 담장 넘어다니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 동물들이 우리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생물학자들은 동물들의 야행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고양이는 망막 뒤에 또 막이 하나 더 있어서 빛을 거기서 반사시켜 줘가지고 동공 안에 빛이 많아지니까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잘 봐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연구하면서 동물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낮에는 못 돌아다니고 헐 수 없이 사람이 자고 있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 동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우리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답은 뻔할 거예요. 물어보자마자 너 진짜 묻는 거냐? 우리 진짜 니네 무지무지 싫어하거든? 묻지도 마!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요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요? 네. 뭐 저야 뭐 그 동물을 굉장히 오래도록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개미도 한 40년 넘었고 까치 25년, 뭐 저기 긴팔원숭이 15년, 돌고래도 이제 거의 10년째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연구하면 저야 오래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그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좀 그 새롭게 지금 하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저는 왜 우리 저 신발이나 가방에 찍찍이 벨크로라 그러죠. 그거는 사실은 식물이 동물의 털에다가 자기 씨를 붙이려고 진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인간이 어느 날 저거 이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베낀 분, 스위스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벨크로 하나, 찍찍이 하나 쓸 때마다 저 특허 세고 있는 거거든요. 돈 무지하게 벌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좀 해보자고 저 거의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흔히는 뭐 요즘은 청색 기술이라고도 하고 자연 모방, 뭐 생태 모사,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저는 그걸 학문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의생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의자는 의태어
의성어 할 때 그 의자, 그러니까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흉내내는 학문이다. 제 연구실에 들어오는 문 유리문에는 의생학 연구센터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런 연구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연구비가 없어서 뭐 거의 못하고 살다가 금년 초, 작년 말 이때쯤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자동차가 이제 조만간 전혀 다른 개념의 자동차들이 이제 나온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뭐 지금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랑 이제 전기차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부품 회사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기발한 기술 같은 걸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를 찾아와서 자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내 유튜브를 보고 영국에서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끝내던 분이 연락을 했어요. 제가 좀 가담하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그 양반 지금 왔어요. 한 달 전에 와서 그 양반은 뭘 하냐 하면 단풍나무 씨앗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님하고 우리 또 이제 그런 어떤 이동, 우리는 이제 작은 동물들의 이동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 지금 이제 되게 재밌어요. 요즘 그 생각하느라고 되게 흥미로워요. 네.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꼭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연구를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글쎄요. 뭐 특별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자라면 꼭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하나, 이건 뭐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울대학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일 쥐를 한 20마리씩 죽였어야 됐어요. 쥐의 난소를 떼내가지고 이제 배양액에다 넣고 뭐 이런 작업을 내가 해야 돼갖고 한때 쥐 죽이는 거에 뭐 서울대 캠퍼스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생활의 달인이 돼가지고 20마리 죽여가지고 엎어놓고 배 가르고 뭐 이거 다 하는데 무지하게 이제 숙련된 사람이 됐는데 하루 그러다가 한 마리를 놓쳤어요. 근데 저 책상 밑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척 하다가 이제 딱 잡았어요. 얘는 근데 호르몬 사이클을 벌써 다 돌렸기 때문에 그 사육실로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고 해서 걔를 뭐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흰쥐인데 관악산에 그냥 풀어주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죽여서 버려야 되는 거죠. 못 죽이겠더라고요. 나는 뭐 20마리 죽이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죽였거든요. 이렇게 꼬리 딱 잡으면 매달리잖아요. 여기다가 딱 대면 다리 이렇게 걔가 건다고요. 그럼 목 딱 누르고 탁 채면 그냥 목이 끊어지거든요. 경추분리라 그러는데 그 20마리 난 뭐 한 몇십 초면 그냥 다 하거든요. 무지하게 빨랐는데 그렇게 잘 죽이는 놈이 그거는 내 깐에는 죽이면서 이거는 과학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래도 자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마리는 죽여서 버려야 되니까 그냥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선배
저 형님이 내가 할 테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그 형님 주고 바깥에 한 바퀴 비 걸어 다녔어요. 그러고는 나는 안 죽이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 동물행동학으로 전향해서 미국을 갔어요. 나는 그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동물을 희생하고 있거든요. 뭐 약을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한테 먼저 주사해보고 그 죽나 안 죽나 보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는. 근데 너무 쉽게 아직도 그런 식의 연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 죽이면서 하는 방법, 그걸 되게 애쓰고 찾죠. 어떨 때는 뭐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저 DNA를 추출해야 된다든가 뭐 내부 기관을 들여다봐야 된다든가, 그렇지만 그것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애쓰죠. 요즘에 웰다잉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게요. 네, 되게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제 노화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그분들 중에는 뭐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노화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 결과는 꼭 우리가 200년, 300년, 500년 살게 하는 것보다 120년이든 150년이든 지금보다는 좀 더 오래 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떠날 수 있게끔 그게 많은 분들의 연구 목표예요. 그건 참 고마운 목표라고 생각해요. 되게 지금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말년에 몇 년 동안 그야말로 병원 신세 지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웰다잉 운동도 하고 미리 그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연명 치료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살면서 고령으로 상당히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웰다잉의 문제가 웰비잉의 문제 못지않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저도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똑부러지게 좋은 답은 없어요. 그래도 한 발짝 지금 우리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웰다잉으로. 그 네. 우리가 뭔가 무서워하는 동물이 없다 그래도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렸을 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동물을 무서워하게 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같이. 바퀴벌레는 다 싫어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연구하는 사람도 싫어요. 싫어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연구하는 사람인데 불을 탁 켰는데 바퀴벌레가 테이블에 있다고 푸식 하고 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바퀴벌레 연구하는 사람이 그러냐고. 싫은 걸 어떡하냐고. 네, 교수님께서도 싫어하는 동물이 있나요? 저요? 있죠. 왜 없겠어요? 어떤 거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바퀴벌레도 뭐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고요. 뱀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뱀띠이기도 하고 저는 숲에 가면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뱀이 나를 마중을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의 만나요. 제가 국립생태원장으로 부임해서 첫날 생태원 부지를 이렇게 쭉 같이 이제 그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도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뱀 주의하라고 이렇게 표말을 써붙였더라고요. 연못 옆으로.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그렇게 어디 새 곳에 가면 뱀이 그렇게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한다. 근데 뒤에서 다 피식거리고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웃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그 얘기 끝내고 30초도 안 됐어요. 저 길 건너에서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오. 그래서 다들 이게 뭐야? 근데 난 뱀도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고요. 물론 뭐 무서운 독사 무섭죠. 그렇긴 한데 뭐 뱀도 저는 여러 번 잡아봤고 그 뱀 촉감 참 좋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동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여기서 여기가 아니구나 딴 데서 제 유튜브를 찍었는데 열대에서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였냐고 질문을 해서 내가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뭐예요? 돼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요? 열대에 패커리라고 부르는 멧돼지가 있는데 그게 나는 그 제규어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다들 미쳤다고 제규어가 나올까봐 밤에 안 나가야 되는데 난 제규어를 보고 싶어서 내가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이다 이럴 정도로 나는 그런 동물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돼지들이 여러 마리가 내가 숲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나를 동시에 이렇게 탁 쳐다보는데 갑자기 쟤네들이 한꺼번에 덤비면 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 대체로 무서운 동물들이 누구냐 하면 한 마리가 있는 동물은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덤벼들 태세를 보이면 그건 진짜 무섭거든요. 열대에 가서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온대 지방에서는 개울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산에 가서 개울물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열대에 가서 내 개울에 잘 안 들어가요. 약간 겁이 나요. 거기 뭐 피라냐라든가 뭐 이런 물고기들이 덤벼들어서 물어뜯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뭔가 좀 깨름직한 데도 있고 악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열대에 가서는 내가 물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악어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물고기 떼 무슨 뭐 벌레 떼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세 번째로 내가 꼽은 게 말벌인데 우리나라도 뭐 장수말벌 이만한 말벌 있잖아요. 그 한 방만 쏘여도 거의 이렇게들 붙거든요. 다. 근데 그게 한 방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놈한테 쏘이는 순간 거의 열 몇 마리가 한꺼번에 덤비거든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나는 동물 중에서 때로 덤비는 동물이 제일 무서워. 때로 그냥 몰려오는 동물. 저 라이언 킹에서도 무파사가 그 때로 달려오는 동물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맹수의 그 수정이라는 그도 여러 마리는 못 당하는 거죠. 그나는 때로 덤비는 게 제일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 무관심 또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놓쳐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관심. 그걸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꼽으라고 하기는 참 뭐한데요. 저는 제가 그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중에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그 상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에 참 불행하게도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한 친구를 그야말로 다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집에 가는데 아까 왕따 시켰던 그래서 막 돌려서 좀 때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아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래갖고 어떡하다가 걔네 집에 놀러 가게 되고 걔도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막 이랬다. 근데 그 다음날 내 친구들이 또 걔를 왕따를 시킨다. 나 어떡할까요? 가담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 용기가 있으면 막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는 이미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버렸잖아요. 우리는 알고 나면 해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 자연의 동물들, 식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면 저절로 사랑하게 될 텐데, 그들을 보호하게 될 텐데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도시인들은 자연에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뭔가를 알고 사는. 그 한때 서울시에서는 명함을 만들 때 그 명함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아니면 식물을 하나씩 그려 넣기로 했어요. 그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그 평소에 그런데 관심 없던 분도 많았겠죠. 거기 서울시청 직원 중에. 근데 뭐 하나 고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생각해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슨 뭐 너구리 이렇게 골랐다 쳐봐요. 너구리 그림이고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음번에 어디서 너구리 만나면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내 명함에 내가 그려놓은 동물인데 명함에 그려놓은 동물 만났다 잘됐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알고 싶어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전 국민이 한 동물 아니면 한 식물 이렇게 뭐 끌어안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럼 우리나라 5천만이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동물, 식물 하나씩 다 선택하면 저절로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에 저절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학교 공부로 인해서 하루 15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명확한데요. 악착같이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찾고 주변에서 하라는 거를 그냥 하는 거고, 대학에 올 때 전공을 택할 때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준 얘기 아니면 친구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면 부모님이 뭐 지정해 준 거 이런 거를 선택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학교 같은 데 불려가면 악착같이 찾아라. 내가 눈만 뜨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악착같이 찾아라.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한다. 이걸 찾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재밌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일이 아니고 이게 공부가 아니고 이게 노는 거니까, 놀이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려도 나는 15시간 18시간 그냥 앉아서 뒤지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뒤지면 별의별 걸 다 뒤지고 이상한 것도 뭐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뒤지는 거는 그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건 공부잖아요, 진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사실 이번에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에서 이제 이를테면 쓴 거죠. 제목은 최재천의 공부라고 했는데 실제 더 좋은 제목은 최재천의 놀이. 놀자는 거예요. 이걸 공부로 하니까 힘든데 놀이로 하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노는 게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사회에서는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잘하게 된다
생각해요. 음. 자기가 별로 재밌어 하지 않은 일을 잘하게 하려면 무지무지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저절로 잘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했는데 잘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예, 그 제 주변에는 뭐 예,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갖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도저히 농구 선수가 될 자질이 없어 보이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엔 가끔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엔 가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죠.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봐도 저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하여간 굳세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이면 그걸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죠. 네, 잘하게 돼요. 저는 거의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교육이에요.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책의 중반에 대한민국 교육을 내 손에 쥐어주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속된 표현으로 오줌 지릴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자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하라고요? 그냥 싸라고? 질이라고가 아니라?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그 실토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수업이 폐강됐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대해서는 백업을 해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로는 적어도 이화여대를 졸업하려면 최일청 교수 수업을 듣고 졸업해야 된다. 말로는 한대요. 근데 실제로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이유는 너무 힘들다고 소문이 이제 나서 그런 건데. 근데 실제로 뭐 힘든 거는 제가 뭐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사실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 왔단 말이에요. 저 하버드에서도 가르쳤고 미시간 대학 교수를 하다 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요구하던 분량보다 지금 절반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좋은 대학의 학생들은 제 수업 같은 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업이 아니라 미국 수업, 여기 지금 제 수업의 2배 정도로 힘든 수업을 한 학기에 5개 들어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빡세게 공부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 한가해요. 카페에 가서 카페 라떼 마실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대학으로 아이들을 보내본 부모들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 많죠. 미국으로. 한국에서 대학 안 가고 미국으로 대학 간. 괜찮은 대학에 간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집에 오면 대부분이 잡니다. 하루 이틀 그냥 계속 자요. 방에서. 나도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방학 때 오면 내가 어떨 때 문 열고 들어와서 코에다가 이렇게 대봐요. 이 새끼가 죽었나. 그러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기 내내 잠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근데 미국은 뭐까짓건 미국이라고 칩시다. 내 연구실에 여러 해 전에 중국 아이가 하나 와서 석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중국 아이가 정말 너무 탁월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 출신이냐면 베이징 노멀 유니버시티 출신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북경사범대학이에요. 북경사범대학 좋은 대학이긴 해요. 그런데 북경대학은 아니잖아요. 칭화대학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탁월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국에는 저 학생 같은 학생이 10명은 더 있을 것 같다. 예? 10명이?
중국에는 저 학생 같은 학생이 100명은 있겠지? 100명이요? 중국에는 저 같은 학생들이 10,000명은 있을까? 10,000명이요? 제 생각에 중국에 그 학생 같은 학생들이 수백만 명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나라랑 지금 우리가 경쟁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부회장 하시던 양반이 초격차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이들이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이 격차를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절더러 대학을 관리하라. 그러면 전 진짜 반싹 죽여버리겠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근데 그 공부를 힘들게 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좋아서 막 열심히 밤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커서 뭐 될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어떻게 나이를 먹고 싶으세요? 나이 충분히 먹었는데요. 그냥 나이 먹어도 계속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싶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의대를 가려다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송년회에 한번 이제 몇 년 전에 갔어요. 근데 이제 큰 호텔에서 둥그런 테이블들을 놓고 이제 다 둘러 앉았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디 앉을까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저쪽에 한 테이블에서 막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전부 의사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인 거예요, 거기 테이블에. 근데 거기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붙은 놈들이 떨어진 놈 하나 뭐 삶아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왜 니네들이랑 앉냐? 그리고 나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딴 데 가서 앉았는데 하도 와가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같이 합석을 이제 했는데, 아니 진짜 붙은 분들께서 왜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부러워해요. 근데 이제 나이들이 다 퇴임해야 되는 나이들이잖아요. 뭐 하는 대화에 이게 뭐냐면, 나 손이 떨려갖고 말이야. 이제 뭐 어쩌고 뭐 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되고 뭐 다 이런 얘기인데, 나한테는 이제 이 친구들이 뭐라고 묻냐. 야, 너 지난달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뭐 저 마다가스카르 갔다 왔더라.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안정적인 직업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 친구들은 지붕이 있는, 그래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 의사 선생님은 가장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천정에 머리가 다 닿았어요. 그 이제 집에들 가야 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어느 친구의 질문처럼 같은 나이인데 나는 난생 처음 마다가스카르에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리머 원숭이 연구를 시작하려고 지금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붕이 없는 분야에 살았어요. 비바람 많이 맞았어요. 뭐 연구비도 부족하고 뭐 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새로운 걸 기획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대충 접었고 삶을 이제는. 그래서 난 되게 스스로 좋아요. 내가 이런
길을 택했다는 게 물론 내가 원해서 막 알고 택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운 좋게 이런 길을 내가 택하게 된 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는 70세까지 있어달라 그래서 지금 내 동료들은 다 집에 갔는데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막 그냥 계속 어떤 형태로든 그냥 계속 자연 연구하고 뭐 그러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퇴임이라는 게 없지 않을까. 그냥 계속 하던 짓 하고 물론 뭐 좀 상황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더 이상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다른 상황에서 뭐 하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던 일을 그냥 계속 어떤 형태로든 하면서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아까 공부 얘기하면서 저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또 어른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공부는 해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책에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부임한 백인 선생님이 자 이제 오늘은 시험 본다 그랬더니 인디언 그 아이들이 전부 둘러앉더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야 시험 본다고 떨어져 앉으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어른들에게 어려운 일은 항상 함께 하라고 그렇게 배웠다. 그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저 바깥에 나가면 물론 뭐 자영업하면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같이 해요. 팀이 만들어지고 뭐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다른 팀하고 협업해라. 옛날보다 협업, 소통 이런 게 훨씬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학교라는 이 환경에서는 철저하게 각자 도생하는 것만 가르치나요? 철저하게 각계전투만 가르쳐요. 나가면 같이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현장에서부터 함께 하는 걸 가르치고 함께 같이 잘하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나만 잘하는 거를 하게끔 강요하잖아요. 교육 현장은. 그거 참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래야 된다. 그럼 나 인정하겠어요. 그럼 그걸 준비시켜야죠. 근데 사회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기필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 시험 안 보이고 같이 일해야 되고 이런 걸로 점수를 다 낸다고요. 근데 그걸 힘들다고 자꾸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니 다른 인터뷰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이 많네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